윤석열이 지금 오늘도 여론조사 보니까 1위 달리는 여론조사, 뭐 3위 달리는 여론조사 여러 가지 나옵니다. 신년 특집으로 왜 이런 것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윤석열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건 사실 언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상 같은 거예요. 언론이 대선 주자 하나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이 3위쯤 달리다가 막 10%쯤 나오다가 15% 나오다가 어떤 여론조사 1위를 달려. 근데 그게 오차 범위 내야. 그러면 보도 준칙에 어떻게 보도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순위를 매기지 말라고 보도 준칙에 나와 있어요. 세 사람이 오차 범위 내야. 이낙연, 이재명, 윤석열이 오차 범위 내면 세 주자 오차 범위 내 혼전 이렇게 쓰라고 나와 있다고. 근데 윤석열이 오차 범위 내에서 1위를 달리면은 오차 범위 내란 말도 하지 않고 윤석열 1위 이렇게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재받은 언론사들 명단을 쭉 불러드릴게요. 문화일보,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세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경제, 강원도민일보, 경기일보, 경북일보, 경상일보, 경인일보, 국제신문, 대전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중부매일, 중부일보. 말해놓고 보니까 다네요. 기레기들이네. 기레기는 진보 보수가 없어요. 어디에나 박혀 있고 정말로 말 그대로 기자들도 자기네들의 이익을 따라가는 것뿐이지 진보고 보수고 그게 구별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이 봤을 때 클릭 장사 될 것 같으면 그냥 갖고 와 쓰는 거야. 윤석열이 어쨌건 보도 준칙이 어쨌건 제가 봤을 때는요 이 기사 써가서 제재받은 사람들 불러다 놓고 야 너 보도 준칙 아니야? 그럼 그런 것도 있었어? 제가 생각엔 그럴 것 같아요. 정말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거야. 그냥 클릭 될 것 같고 광고 장사 될 것 같고 내 기사 뜰 것 같다. 일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아무튼 거기서부터 이제 뇌가 마비되는 거지. 너 제재 받으면 뭐요?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냥 실는 거지. 그러니까 포털 일면에 떴다. 그러면은 뭐 데스크들이 칭찬해 주나 봐요. 그러니까 일면에 자랑이 되는 거고 내가 됐다 친구들한테 야 내가 쓴 기사 특정인데 됐어 하고 이제 그런 자랑거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버 쓰고 상 받은 기자도 있었잖아요. 네. 여론조사가 원재료라고 하면 이런 신문사 언론사들이 유통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원재료를 놔두고 유통 과정에서 다 망가져 버리는 거죠. 원재료는 신선한 거였는데 뭐 냉장 장치를 안 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다 망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 언론사의 문제는 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편향된 시각으로 제목을 달고 그걸 다 베껴쓰기 하고 또 여론조사를 분석하는 전문 기자가 없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는 추세를 만들어버려요. 윤석열이 1위에 올라갔다는 보도가 아까 말한 것처럼 수도 없이 나오잖아. 대선 주자 지지율 윤석열 첫 1위에 대선 주자 여론 1위 윤석열 총장 뭐 등등등 막 이렇게 올린단 말이야. 윤석열 대권 지지율 첫 1위 이낙연 이재명 제쳤다. 여론조사는 추세를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선거를 해보면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냥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이야. 근데 추세를 여론조사가 가속화시켜버리는 거야. 아, 윤석열 지지도 되나 보다. 물론 이게 국민의 집한테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하나 더는 언론사들의 마음이 투영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도 준칙이라는 게 있는데 보도 준칙이 어기고 그렇게 쓰는 이유는 윤석열이 이리 했으면 좋겠다는 속마음을 들켜버린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으로 우리는 뭐 언론사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보도 준칙을 지켜야 될 의무는 없지만 나름대로는 상식에 기반하려고 엄청 노력하거든요. 자신들 마음속에 윤석열 1위 했으면 좋겠다. 대선 1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대로 투영되는 거예요. 이런 거고. 근데 윤석열 지지율 중에 저쪽 사람들이 전혀 이해 못하는 숨어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 요거는 제가 그 미디어 오늘이 분석해 놓은 걸 봤는데 아주 훌륭해. 자, 한번 봅시다.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두 가지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 하나는 리얼미터인데 지금 이게 나온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가장 중요한 걸 보세요. KSOI 거 응답률이 16.5%예요. 리얼미터 거 4.7%입니다.
지금 리얼미터는 사실 기계가 말해주는 여론조사가 90%예요. 그러니까 응답률 차이가 뭘 만들었냐면 이 당시에 윤석열이 리얼미터에서 1위를 냈고요. KSOY는 이재명이 1위를 했어요. 근데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응답률이 높은 여론조사가 더 정확해요. 왜냐하면 보정 때문에 그런데 4.7%밖에 안 돼. 그러면 20대 서울에 사는 남성의 여론조사가 필요해. 근데 전화를 안 받아. 기계가 전화를 해갖고. 답변하고 나면은 과대표된다고. 20대 남자 서울에 답한 놈인데 되게 여기에 답하는 사람들이 정치 고관여층이에요. 박근혜를 지지하거나 반대로 정반대로 완전 반대를 하거나 문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근데 이런 전화를 잘 안 받는 상태의 사람들이 과대표되기 시작하면은 윤석열 같은 경우는 아까 그 표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여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응답률이 높으니까 윤석열에 대한 지지가 엄청 떨어지죠. 7.7, 7.2 KSO가 있고. 근데 응답률이 낮다 보니까 리얼미터의 10대, 20대 지지, 그러니까 20대, 30대 지지율은 훨씬 높아지죠. 이게 과대표된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응답률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4, 4, 16이면 4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이런 것들을 아무 근거도 없이 윤석열 1위가 나왔네? 하고 그냥 보도를 하면서 그게 가속화돼 가지고 이번 주 새해 여론조사를 봤더니 윤석열 아니면 이재명 1위 하는 쪽으로 일종의 이제 윤석열의 저쪽 보수 쪽에 뭐랄까 대세론이 확립되고 있는 상태. 이거 지금 국민의 짐이 엄청 걱정이 된 상황이에요. 저는 사실 그거 보면서 되게 또 웃겼던 게 지금 윤석열 이야기다 갑자기 이제 또 냉택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박영선하고 그 안철수를 비교를 해가지고 1대1 가상 대결을 했어요. 여당 대표, 야당 대표 해가지고 사실 그것도 진짜 웃기거든요. 왜냐하면 안철수가 나경원이라든지 오세훈보다 높게 지지율이 나오고 박영선보다 높게 지지율이 나온다면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도 못 내고 서울시장 후보도 못 내게 생긴 거예요. 이게 이 흐름이 부산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볼 때 여론조사 헤드라인만 보지 말고요. 그 뒤에 있는 행간을 좀 읽어봐야 돼요. 행간을 좀 읽어보면 제가 봤을 때는요. 윤석열이 1위를 하고 있건 누가 1위를 하고 있건 지금 이 추세로 갔을 때는요. 정권 창출 절대 못합니다. 국민의힘 정권 창출 절대 못하고 서울시장도 안 돼요 정말로.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은 일부 기레기들이 야 윤석열이 1위야 모든 사람들이 윤사 말을 따라가고 있어 막 이러고 있는 거고 모든 사람들은 안철수를 따라가고 있어 우리 철수가 달라졌어요 막 하면서 기사들을 깔아내고 있는 거죠. 그 상황을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예. 근데 정말 이렇게 최소한 우리 새날을 보고 계신 분들 정도면 제 말을 이해할 정도면 평균 이상은 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여론조사라든지 언론에서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정말 행간을 잘 읽으셔야 돼요. 예. 거꾸로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모든 언론 기관들이 국민의힘을 버렸나? 국민의힘이 진짜 정치를 못한다고 인식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논쟁만 하니까 니네 진짜 못하니까 차라리 윤석열 못한 후보들이다라고 그리고 윤석열이 옛날부터 자기 빼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안 빼주는 거예요 여론조사에서? 아이 걔 빼줘 이런 거 아니에요 느낌이. 괜찮아 빼줘 이런 정도 이런 느낌. 있잖아 안 돼요 네, 이거지. 그렇죠. 너도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머리에 기억을 하십시오. 리얼미터도 분명히 패널 조사 가능성이 높아요. 한번 정해져 있는 사람들한테 더 계속 물어보는 형태. 이제 원래 설계가 잘못되어 있어서 뭐 그 리얼미터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패널 조사를 한다. 이렇게.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는 사실 국민의 짐을 망치는 거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수개월 전에 방송을 낸 적이 있어요. 그 주제를 갖고. 그리고 조원 씨 땡땡 절대 믿지 마시고요. RN 땡땡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여론조사에 가치가 없는 여론조사를 너무 많이 내요. 지금도 저는 기억을 합니다. 민주당에 이해찬 대표가 뽑히던 바로 그 시절에 송영길 의원하고 김진표 의원이 나왔던 그 3파전이었던 당대표 경선을 한번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람도 여론조사를 해. 뜬금없이 김진표 1위, 당대표 1위, 뭐 송영길 1위,
김진표 압도적인 꼴찌였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일거리 없다가 언론사들이 특정 목적을 갖고 표적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여론조사가 필요해 하면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세요. 일종의 떴다방 같은 거야. 이런 여론조사가 포털에 도배가 되면은 지금은 저는 즐길만 해요. 왜냐면은 그 윤석열한테 그게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사실 아니고 안철수 뭐 서울시장 1위 올라가는 것도 아주 비슷한 구조에 놓여 있다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조원 땡땡 RN 땡땡은 믿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다에 의한 여론조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발하면 안 돼요. 저 허선한 판사님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표현의 자유잖아요. 그럼요. 표현의 자유인데. 자, 그리고 지금 그 바이브 컴퍼니라고 옛날 이름이 다음 소프트인데 이 사람들이 빅데이터 분석한 게 있습니다. 플랫폼 썬트렌드라고 하는 곳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게 있어요. 요즘은 사실은 빅데이터가 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거를 지금 여론조사는 뭐 어쩌고저쩌고 국민의 짐이 뭐 리얼미터에 의하면은 민주당을 넘어섰네 많은 이런 거는 사실 현재 선거로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건 제가 확신을 드리고요. 빅데이터에 나온 거 보니까 이 분석을 보니까 윤석열 이미지 한번 볼까요? 윤석열 감성 연관어라는 게 있는데 윤석열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윤석열과 관련된 이 글들이 어떤 단어랑 조합이 되느냐랑 똑같은 건데요. 윤석열 감성 연관어 탑10 불법, 비판, 범죄, 위조, 혐의, 의혹, 위법, 갈등. 여기 윤석열을 주로 다루고 있는 윤석열 감성 연관어 탑10에 이게 지금 이 8개가 부정적인 거고요. 나머지 정치적 요구하다 이거는 중립적 단어. 그러니까 긍정적 단어는 사실 하나도 없는 상태.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봤어요. 윤석열한테 더군다나 여기 보니까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윤석열의 부정적 이미지가 60%예요. 거기서 많이 봤죠. 지금 국민의 침의 비호감도, 안철수의 비호감도가, 나경원의 비호감도가 딱 이 정도 수준이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은 안철수나 나경원 정도 급에 머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하면 윤석열 1위로 올라가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싸우기 때문에 이미지를 얻긴 했지만 이 사람 생각하면 긍정적 이미지가 없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혹시나 대선 주자가 되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바뀌는 희망을 줄 수 없다는 뜻에 가까워요. 이거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부정적 이미지 60%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기본적인 분석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 누가 대통령이 되면 예를 들면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뭔가 이렇게 확 시원하게 쓰러질 것 같잖아.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지금 지지할 수 있어. 막상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찍고 싶을까요? 왜? 우리나라가 바뀔 만한 게 예를 들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했다는 이미지 하나밖에 없는데 저쪽이 봤을 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수사를 하고 그게 나라가 바뀌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 조사해보면 긍정적 단어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뭐? 마비노기. 그 중립적인 거지. 아니 게임이니까 좀 약간 긍정적으로 봐주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1인시 하다 보면 지나가다 하는 어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왜 검사하고 판사한테 뭐라고 해? 그 말을 들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워리스는 뭐냐면 검사와 판사는 우리가 뭔가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우리가 굴종하고 굴복해야 한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네? 부정점이 있는 데서 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할 경우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근데 정치인 짝 하면서 정치인 왔을 때 정책이나 그런 것도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수사하고 기소하고 그런 사람이 합시다. 그렇다 칩시다 하는 사람이 무슨 국민을 위한 정책이 나온 거고 그냥 저 사람에 대한 그냥 왠지 지금 현 상태에서의 여론이 만든 거잖아요. 언론이 만든 거지. 저렇게 빅데이터가 제가 볼 땐 정확해요. 빅데이터 정확한 거고 부정적인 것을 긍정이라고 여론은 포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몇 가지 이유에서 저는 윤석열이 그 언론 지면을 채우던 시절은 저는 끝났다고 봐요. 이제는 검찰 입장에서도 윤석열 입장에서도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거 원치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처럼 언론이 이렇게 윤석열로 시작해서 윤석열로 끝나는 게 보도를 하지 않고 야, 훌륭한데? 분석 진짜 훌륭하다. 예. 이제 하셨어요? 아무튼 간에 그런 거 없어지지 않고, 그런 거 없어지고, 지금 그리고 사실상 지금 뭐 지지율이라는 건 말이 좋아 지지율이지. 이런 거? 이거 거의 지명도 조사예요, 지명도 조사. 인지도. 예, 인지도. 이런 거 뚝 떨어지고 나면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관심을 둬야 될 거는 모든 혐의를 다 흩어버리고 도망가지 않게끔 하는 게 관심을 가져주는 정도? 이 정도면 저는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을 새로 임명하고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임명한 그 이면에는 윤석열이 대립각을 세울 수 없게끔 아예 상대를 없애버리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이 언론에 튀고 싶어도 많이 못 튀죠.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따가 이야기가 나올 이상한 보도들이 막 쏟아지던데 어찌됐건 간에 윤석열은 지금 서서히 지면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태에서 대선 주자란요. 검찰총장이 임명권자의 뜻에 반해서 개질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한 나라를 바꾸는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윤석열이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또는 이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부정적 이미지가 60%가 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희망을 주지 못하는 그냥 쌈딱 정도의 이미지 갖고 대통령이 됩니까? 쌈딱으로만 다면 내가 대선 나갔지.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특전사 제대하고요. 뭐 싸우는 데 가서는 무조건 싸웠어. 내가 다 이겼지만 40대 1로 싸우고 막 그랬다고. 아, 그 전설의 40대 1. 그렇지. 진짜 40대로 싸우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거야. 근데 난 대선 못 나가잖아.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쩌니까 40에 들어있는 거 혹시 아니겠죠? 예. 네.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그쪽 하는 소리였는데. 그래서 윤석열이 대선주자 1위 올라가는 거는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더라고. 실제로 진짜로 내가 여론조사 이렇게 더군다나 신년 되면 신년 특집 여론조사가 엄청 많이 올라오는데 윤석열 1위 됐다고 하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게 이자는 검증으로 끝나버렸는데 이미 아까 말한 부정적 이미지가 이런 정도 상황이면은 확장성 갖지 못하고 지금 국민의 짐의 생각도 윤석열을 그러니까 디딤돌 삼아가지고 자신들의 후보를 내고 싶은 생각이 훨씬 더 강할 겁니다. 정치 훈련이 안 된 사람이 대선이요 내년 3월 달에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15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14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면은 윤석열이 대선 수업 받고 올 수 있는 시간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검사 라무레이가 대선할 수 있다고? 난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 그리고 조직도 없는 곳에 가서 어떻게 이겨? 윤석열이 예를 들면 안철수 모델 같은 게 가능한 시절이 있긴 해. 범국민적으로 막 이쁜 말만 띄우고 세상을 뭐 어떻게 막 안철수가 강연하고 다닐 때 그런 모습. 그 강연 자체가 내가 대선 나가면 세상을 바꾸겠다는 메시지거든요. 그런 기간 없이 그냥 검사야. 나라를 어떻게 바꿉니까? 살아있는 권력이 된 수사를 막 나중에 자해를 하겠다 나중에.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살아있는 권력을 막 자해할 거 아니야. 맞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무슨 신년사 내면서 공정한 검찰 이야기하고 민생 이야기하고 이러는 거예요. 대선 나갈 생각이 조금은 있는 거야. 아니 도대체 왜 검찰총장이 민생을 이야기하냐고. 아유, 공정한 검찰은 진짜 윤석열 주둥아리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어쨌든 윤석열 부정적 이미지 60% 이런 사람은 대통령 못합니다. 실제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이 국민 중에 60%라고 쳐봐봐. 윤석열이 대선 나왔어. 그러면 투표율이 올라가요. 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니까. 투표라는 건 그런 거거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만 찍는 게 아니에요. 저 새끼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투표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비호감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경원이 서울시장으로 나오면 비호감도가 60%가 넘기 때문에 보궐선거에서 투표 안 나가려는 사람들이 나경원 된다고 하면 나가서 찍어요. 반대표를 찍는다고. 다른 후보를 찍는다고.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잘 학습된 효과예요. 단언컨대 저쪽 사람들이 서울시장이나 정권 가져올 가능성 0%입니다. 아직 멀었어. 훌륭하지?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